본격적으로 투자자의 길을 걸은 건 네. 한 8년 된 것 같아요. 하나 이제 손가락 이야기거든요. 아. 손가락이 잘렸는데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작두 알죠? 작두에 이제 소위 어물을 썰면서 잘렸어요. 그런데 이게 저도 이제 아직도 기억 생생한데 안 아파요. 잘리면 그냥 멍해요. 아무 생각 없이. 아, 잘렸는데요? 멍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 차가 없으니까 지나가는 트럭을 잡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 이제 제가 고향이 전북 장수거든요. 장수에 병원에 갔더만 의사가 여기서는 못 이어오니까 거기서 제일 가까운 도시가 전주거든요. 전주 대학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꿈에거나 해야 된다고 딱 말씀을 하셨는데 제 손가락이 휴지통으로 바로 들어갔죠. 지리적 거리보다 경제적 거리라고 해야 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사람도 많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 칼국수 이야기도 나오는데 애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떤 신체적 정신적, 시간적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저도 이제 수많은 직장 생활, 뭐 그 다음에 대학교도 내가 5군데 나왔어요. 아무튼 진짜 열심히 사셨군요. 예. 그리고 직장도 한 50군데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100군데 정도 했지 싶은데 뭐 여러 가지 경험을 정말 많이 하면서 그 은행권에서 왜 IMF 터져가지고 금융부실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우연하게 채권 관리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채권 관리를 하면서 부동산 경매 과정을 좀 참여하고 하면서 이제 부동산과 인연이 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저도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주식도 한 10년 했었고 그다음에 펀드도 옛날에 차이나 펀드라고 엄청 유행했거든요. 그때 막 전 종목 투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식 장외 주식도 손을 대보고 FX도 공부해보고 안 해본 게 다 없이 다 해봤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를 하셨네요. 다 해봤어요. 뭐 이것저것 안 해본 거 다 없이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가 선택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 부동산 오게 된 거예요.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부동산이 제일 낫다.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기에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하는 게 주식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데 내가 다윗인 거예요. 골리앗은 누구냐? 정부. 그 다음에 기관 투자. 그 다음에 그 회사 CEO, 내부 관계자들. 네. 제일 무서운 사람들. 그런데 제가 부동산 투자를 참여했을 때는 누구하고 싸우게 되느냐? 옆집 아줌마. 집 사고 팔 때.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나면 옆집 아줌마하고 싸우게 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싹 드는 거죠. 와. 그래서 좀 괜찮은 표현이에요. 네. 너무 와닿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와닿네요.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어느 정도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에 대열에 들어가고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연령 제한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로. 얼마 전에 내가 강남에 임장을 갔는데 부동산 서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70대 넘으신 분이 임장 다니면서 투자를 하고 있더라. 그 사람은 아마 어떤 경제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게 취미 삼아 놀이 삼아 아니면 그게 또 살아있는 그 증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투자할 것 같아요. 나눔 부자님도 아직도 임장을 직접 가시고 부동산 네? 투자를 계속하고 계시는군요. 당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해놓고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부동산 임장을 안 가거나 관심을 얻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임장을 다니고 시장을 계속 참여해야만 매도 타이밍을 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다음에 투자처를 계속 발굴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투자를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시장을 참여를 하고 임장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부동산 투자는 이게 아파트 갭 투자만 다가 아니거든요. 네. 뭐 아까 이야기했던 상가, 네. 꼬빌, 빌딩, 뭐 임야, 주택, 그 다음에 뭐 땅, 섬, 뭐 해외 투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는 부동산 투자의 10%밖에 안 돼요. 사실은. 진짜요? 그럼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는 끝이 없어요. 10년, 20년 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시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빌딩 짓는 사람이 있고 분양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끝이 없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생은 끝이 없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야 되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는데 막 처음부터 막 분양업 하겠다, 시행을 하겠다 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네. 갭 투자부터 2천, 3천 투자부터 해서 1억, 2억, 10억
100억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저는 사업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가 마인드가 처음부터 내가 어느 정도 안 되는데 올라가면 망하는 거고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나의 부자의 그릇, 투자의 그릇 뭐 이런 그릇들도 하나씩 하나씩 키워가야 된다. 지방교육.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그리고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탄만 하거든요. 그리고 불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되면 남 탓을 하게 계속 돼 있어요. 모든 결정은 자기 결정이거든요. 왜 부부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니면은 남편한테 물어보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잘못되면 니한테 원망하겠다. 딱 그게 심리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도 자기가 한 거거든요. hen다님도 지금 이 유튜브를 촬영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나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투자자들 모임이 이렇게 강의 들으러 가면은 이렇게 아까도 우리 투자자 누님들 부산의 투자자들 만나서 임장 다니고 같이 네. 모여 이렇게 굉장히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는 거죠. 변호사 집안은 변호사가 나오고 맞아. 선생 집안은 선생이 나오고 아니면 그건 변호사 집안은 또 삼촌과 외갓집 다 변호사였다. 맞아.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죠. 그러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가장 예.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일단 만나는 사람을 좀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만나는 사람을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꽤 모이면은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것만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투자자나 아니면 사업가나 이렇게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투자자로 변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은 직장에만 몰두하지 말고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네. 나와 다른 환경, 사업가, 투자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 생활을 좀 하면서 어떤 투자자 마인드를 길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진짜. 이거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예. 많이 바뀌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강의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듣는 것도 사실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은 네. 헷갈려요. 맞아요.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주식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람 이야기하면 부동산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갭투자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이 사람 보면 분양권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많은 걸 접종했다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픽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정보가 막 들어와도 실천하지 않으면 제로예요. 10 곱하기 10은 20인데 만 곱하기 0은 0인 거죠. 그 10과 0이 실천인 거죠. 아무리 구경을 해도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투자하면서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 꽤 후회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샀는데 나중에 지가 나니까 더 좋은 게 있어. 그게 못 사서 막 억울해. 네. 이런 경우 내 재개발 샀는데 나중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되나요? 소크라테스가 제자를 딱 몇 명 데리고 사과나무를 이렇게 지나갔어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일 마음에 드는 사과를 따거라. 그래서 이제 쭉 지나갔어요. 그 어떤 제자는 제일 먼저 탁 땄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는 지나가다 중간에 탁 땄어요. 어떤 제자는 마지막에 탁 땄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한테 정말 마음에 든 사과를 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 번째 딴 제자는 저 뒤에 마음에 든 게 있었는데 괜히 앞에서 땄다. 또 후회하고. 중간에 딴 사람은 저 앞에 좋은 거 있는데 괜히 중간에 땄다. 마지막에 딴 제자는 앞에 있는 걸 따야 되는데 결국은 안 좋은 거 땄다. 그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선택을 하던 이런 선택을 하던 후회가 막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픽한 게 내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내 게 아니에요. 결국은 지나고 나면 이것보다 이게 또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생을 내가 좋게 사고 했더라도 사람은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하고 이만하면 됐다. 옛날에 내가 10년 동안 투자하면서 놓친 것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리고 팔고 난 것들이 또 2배, 3배 오른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그것 때문에 성장을 했고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 거다. 옛날에 막 몰빵했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몰빵하다가 한 방에 갈 수도 있거든. 흑자부도가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마음 다스리고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을 위안을 삼아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아, 쉽지가 않죠. 이게 저도 얼마 전에 했던 선택이 예. 후회가 들었던 게 있었거든요. 부동산은 아니고. 아, 예. 근데 금방 나누 부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아 이것도 나의 선택이었고 만족을 해야겠구나. 그렇죠. 그게 또 더 큰 네. 어떤 나중에 네. 결과가 될 수. 어. 예를 들어서 물건이 한 3개 있어요. 3개 있는데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이런 게 있는데 네. 이렇게 나중에 팔려고 했는데 좋은 것들이 막 팔려요. 네. 근데 안 좋은 것이 남아요, 이게. 근데 시간 지나니까 이게 효자 노릇을 해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고 결과를 더 좋게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수정해 가면 되는 거야, 하나. 진짜 저 정말 너무 위로. 위로가 되고. 그게 효자 노릇을 한다니까는 나중에. 네. 어. 1억 정도를 모으려면 네. 어떤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 1억을 모으겠다.